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김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입니다. 네, 먼저 지난 19일 영면하신 김용기 경남대 교수님을 추모합니다. 네, 고인은 경남도민일보의 인연도 깊습니다. 특히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이 있을 때마다 날카로운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됐음을 거듭 고백합니다. 오늘 부고 기사가 나갔는데 지역이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했던 김용기 전 경남대학교 교수라는 표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상투적인 표현이긴 한데 예. 고인에게는 전혀 과장이 없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행동하는 지성인으로서 지역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네, 그 지역 민주화 운동에 의미 있는 자취를 남겼고요. 특히 굳이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 또 몸을 사려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런 일에도 앞장을 서서 기댈 곳이 필요한 이들에게 큰 버팀목이 됐습니다. 예, 퇴임 이후에 경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립을 주도해 많은 청년이 사회적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도 눈에 띕니다. 네, 오늘 기사를 보면 제작께서도 고인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큰 언덕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했던데 그 말이 잘 맞는 삶을 사셨습니다. 네, 65세면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나이잖아요. 예. 또 이달 초에도 세상을 떠나신 창원대 하종군 교수님도 그렇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 좀 바른 목소리를 냈던 지성들이 예고 없이 떠나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두 분은 모두 경남 도민일보와 연이 아주 깊습니다. 추모와 더불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이 고인이 미친 어떤 선한 영향을 잘 이어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예, 대선 후보가 아니라 대선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본다는 네, 대선 기획 한 사람을 위한 마음 5번째 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죠? 네, 진보당의 김재현 후보입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이 기획 제목부터 참 대선 기획답지 않은 기획이라고 몇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네, 꾸준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래도 대선 기획은 대선 기획인 게 지난 방송이 이제 안철수 그렇죠. 대표 편이 예. 제법 의미 있는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러게. 다른 후보보다 비교해도 이 조회수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네, 예. 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팟캐스트에서는 또 여전히 윤석열 후보 편이 조회수가 압도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네, 예. 높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안철수 후보 편이 강세입니다. 강세입니다. 예. 네, 그 조회수만 많은 게 아니고 댓글도 많이 달렸고요. 네, 그다음 특히 좋아요가 많습니다. 네. 예, 우리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오맥 중에서 이 좋아요 세 자릿수 이렇게 100개가 넘는 적은 이게 좋아요 100개는 모르겠고 100개 처음 아닙니까? 조회수도 세 자리가 안 갈 때가 허다한데 무슨 좋아요 100개는 진짜 예. 예, 좀 드문 네, 경험이죠. 더 놀라운 게 이제 방송을 거의 끝까지 듣고 진짜 놀랐습니다. 방송을 듣고 댓글을 다는 게 아니, 뒤쪽에 예. 배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사모기가 안철수 후보에게 팁을 준다면서 이마 부분을 가릴 때마다 그때마다 반응이 좋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제안에 대한 견해가 의견이 꽤 많더라고요. 예, 보니까 이만은 상관없다는 내용이 많던데 네.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결국 네가 뭘 하냐, 니까지 뭘 한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제가 잘 모릅니다. 천지도 모르면서. 네, 거의 방송 뒷부분에 이 내용을 잠깐 언급하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듣고 이제 다 댓글 맞습니다. 달아주신 거 아닌가 진짜 싶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것도 하나씩 심어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안철수 대표 편이 좀 이렇게 반응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네. 안철수 후보 편이 반응이 많았던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업해 보면 확실히 진보 진영 지지자들보다 보수 진영 지지자들이
훨씬 어.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질입니다. 예. 질이. 아니 그래 이거는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 한번 충분히 이게 증명됩니다. 이게 욕을 하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찍는 이 보수 성향과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그냥 뭐 안 대충 보고 그냥 뭐 넘어가는 본척하고 하는 샤이진보 성향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거. 많이 납니다. 예. 예, 이번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심상정 후보 편이 먼저 나왔잖아요. 예. 이거 합친 것과 윤석열, 안철수 후보 편을 합쳐서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확실히 진보 성향 후보들에 대한 반응이 월등하게 미립니다. 아니 그 진보 성향 정치자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것을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정치자들한테 시비를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번 김재현 후보 편은 아마 냉랭하겠죠. 아주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모기가 네. 너무 이렇게 네, 뭐 탄력을 받았다거나. 안철수 편에 붕 떠가지고 네. 이제 아. 뭐 크게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 그 지지자들께서는 네. 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예. 지금은 이제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음. 극중주의로 불러달라고. 네. 아, 그럼 다시 말씀드렸는데 극중과 보수 쪽 사람들이 아. 네, 아. 기브앤테이크가 분명합니다. 예. 극중주의는 그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디 치우치지 않아서 예. 중인데 끝까지 극중이면 뭡니까 극중은? 끝까지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예. 김재현 후보도 제가 썸네일을 네. 제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맞습니다. 예, 모든 후보 다 마음을 담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맞네. 네. 음. 썸네일을 또 따로 언급 안 했네요. 썸네일 네.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확실히 그 우리 사모기가 썸네일을 만지고 나서는 조금 이런 예. 반응이 훨씬 좋고요. 좀 낚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 썸네일로. 뭐 동생 잘한다고 막 그냥 폄훼하시고 어쨌든 그 제가 썸네일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기어이 적절한 타이밍에 썸네일을 어필하는 이런 기술 역시 또 높게 평가합니다. 네. 예, 마치 그 안철수 후보의 이마처럼. 네, 아무튼 네. 오늘은 그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 마음을 짚어보도록 하죠. 예, 네. 좋습니다. 뭐 가장 먼저 대선 과정을 통해서 진보당 지지자가 바라는 게 뭘까? 네. 당연히 뭐 대선에서 당선되는 거죠. 당선 맞죠. 예, 예.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당선이 어렵다면 최소한 선거에 후보를 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냥 한 번 나오기에는 대선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진보 진영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제를 네. 좀 대선이라는 이벤트로 좀 어필을 하면 그 좋지 않겠습니까?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근데 그런 어떤 의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거대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다루지 않는 네. 부분인 그 노동이라든지 뭐 환경, 뭐 사회적 약자 문제, 뭐 인권, 뭐 네. 주요 의제로 이런 거를 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진보당 당원이십니까?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네요. 예. 예. 중요한 언급이고요. 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의제를 어떤 대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에서 어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당면한 과제가 한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뭡니까? 네, 그 진보 진영 독자적으로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체제를 끝내자. 뭐 이런 의미겠죠. 그 진보 진영 독자 정치 세력이라면 이제 네. 진보당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이번에 정의당도 좀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과제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일화 없다는 얘기도 하고, 단일화하지 네. 않겠다고도 예. 했고요. 예. 그 아직 후보를 내지 않았지만 그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노동당도 그렇죠. 그 진보 진영 독자 정치 세력화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단지 그러니까 진보당 지지자들만 원하는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뜯어보면 진보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이 독자적인 진보 정치 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독자적인 그 진보 세력을 정치화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노동당과는 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그 정의당이 걸림돌이 된다는 게 또 어떤 점이죠? 그 진보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이 오히려 양당 체제를 좀 더 굳히는 역할을 했다.
라고 좀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흔히 얘기는 그 민주당 이중대론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의당 스탠스가 진보 정당의 입지를 결과적으로 더 좁혔다라고 보는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네,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그렇죠. 양당 체제 종식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자고 네. 제안한 것을 그 가장 적극적으로 비판한 게 또 뭐 진보당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보당이 보기에는 그 노동계에 전혀 호의를 보이지 않는 두 후보와 연대를 언급하는 게 그냥 진보 정치가 아니라 그냥 정치 외연 확장.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정의당의 것이든 더 좋게 봐서는 심상정 후보 개인의 것이든 이제 그런 외연을 확장하는 태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넓히고 그걸 차지하려는 태도 정도로 보는 것이고 이거 역시 진보 진영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득이 될 게 없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좀 판단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당은 거기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진보당에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점만 좀 봤을 때는 네. 정의당과 진보당이 한 배를 타기는 뭐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뭔가 좀 획기적인 계기가 없으면은 이미 앞서서도 뭐 그 진보 정당 계열로 연대하자라는 그 정당 캠프 간의 협의는 있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전혀 뭐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고 정의당과 진보당이 그 한 몸처럼 대선 기간에 좀 움직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 그 진보 정당 지지자 사이의 내부 문제가 또 좀 골이 깊은 역사가 꽤 긴데 그 얘기까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 양당 체계 종식에서 독자적인 진보 정치 세력 구축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그 진보당 지지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했는데 양당 체계 종식이 이게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왜 거기에 목을 매는지 그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권력만 받고 갈 뿐이지 보수 세력으로서는 그냥 두 당이 그렇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인 것 같고요. 민주당도 보수로 보는 네. 예. 이 판을 아예 깨버리지 못하면은 양당이 서로 끊임없이 서로 다른 척하면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만 계속 강화를 하고 진보 정당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이제 존재 의미 없이 사멸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 의제는 갈수록 더 나오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일 거고요. 실제 그 외국 정치 사례를 좀 보더라도 진보 정당이 그 거대 정당 사이에서 힘을 좀 못 쓰다가 결국에 그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 좀 남지 못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뭐 몇몇 나라들을 보면 오히려 아주 수구 보수 극우 정당이 갑자기 의석을 많이 받고 느는 경우는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진짜 진보 정당 입지가 줄어드는 거는 맞죠. 예. 그리고 그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우리 정치가 현재 그 비슷한 코스를 밟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물론 이렇게 양당 체계가 진보 진영 정치 세력화에 큰 걸림돌이 되기는 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네네. 예전에 뭐 민주노동당도 있었고 그렇죠. 통합진보당도 이 제법 저 의미 있는 의석수를 좀 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나름 네. 정치 세력화를 좀 하지 않았나요? 네. 근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게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네요. 예.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만 놓고 보자면 그 박근혜 정부 때 당 해체됐던 게 제일 좀 큰 트라우마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당시 통합진보당 해체는 뭐 이래저래 말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지만 또 새삼 지금 그 얘기를 뭐 새로 할 것은 아니고요. 이호기가 말한 것처럼 그 의미 있는 정치 세력을 만들었고 나름 유권자에게 지지를 받았던 그 진보 정치 세력이 지금처럼 기반이 약화된 건 단순히 그 외부 환경 탓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은 전 듭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많을 때는 거의 20%, 15에서 20% 가까운 지지율을 얻은 때도 있었거든요. 당내 그 진보 진영에서 당내 세력들끼리의 갈등, 계파 갈등, 뭐 또 유권자들은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좀 짐작하기 어려운 어떤 분당 같은 이제 대중이 마음을 주기에는 좀 참 피곤하다라는 그런 요소가 있었음을 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네. 그렇다면 이렇게 양당 체제 해체를 예.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좀 예전과 다른 부분이 그 예전에는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한테 정권을 줄 바에는 그래도 조금 아닌 아니, 또 쪽에서 가까운, 힘을 얻는 게 네. 낫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이 좀 일반적이었는데 요즘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그 양당 체제 해체를 위해서라면은 지금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게 가장 어떻게든 막아야 할 어떤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하는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게 낫다라는 인식도 전 처음에 좀 과장이나 농담처럼 듣긴 했는데 제법 진지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일부 네. 당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 그죠? 예. 그런 인식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게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네. 그 후퇴를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죠. 예. 그게 어떤 논리적 근거를 좀 가지는지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도 뭐 사실 그냥 거기서 뭐 서로 논쟁을 할 건 아니니까 뭐 듣기만 했는데 그리고 뭐 제가 뭐 다 진보 진영에 있는 뭐 수많은 사람 만난 것도 아니니까 저는 이 기획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80% 이상이 뇌피셜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냥 지지자들 몇 명 얘기 들어보고 뭐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선거 결과 이후에 전국이 양당 체제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런 정치적 그 좀 세기말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되면은 진보 정당의 지분이 그만큼 넓어지고 유권자도 진보 정당에서 이제 답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낙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사고 흐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너무 네. 나이브한 것 같은데 예, 그럴 일도 별로 없겠지만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실족하면 네. 결국 뭐 진보정당 뭐 아마도 뭐 진보정당 지지자는 예. 뭐 진보당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죠, 예. 예. 진보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낙관은 좀 너무 많이 몇 단계를 좀 건너뛰는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뭐 그 정도로 양당 체제를 붕괴시키지 못하면은 앞으로 진보 진영에서 독자 세력 확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 아주 중요하다. 양당 체제를 끝내고 진보 정당 독자 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걸 제일 큰 과제로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들으면서 이제 든 생각인데 네. 이 지지자가 이렇게 이제 차라리 윤석열 후보를 뽑겠다 한 거는 뭔가 수를 내다본다는 네. 느낌보다는 예. 내가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다는 거를 네. 좀 극에 달할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이해하는 하고. 게 차라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후보 얘기를 정작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후보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제 후보들은 또 따로 모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편에서도 후보 얘기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어쨌든 김재현 후보는 쉽게 얘기해서 진보당 계열에서는 거의 진보 세력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명도가 아주 높은 인사고요. 통합진보당 때 그러니까 그때가 19대 지금 21대죠. 네. 19대 국회 비례대표를 했으니까 정치권 진입도 아주 빨랐습니다. 또 당시 통합진보당 간판이었던 이정희 대표와 더불어서 차세대 이정이다. 또 진보진당의 얼굴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인지도나 지명도가 높은 정치인입니다. 예,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네. 세련된 외모와 옷차림으로 맞습니다. 보도된 예.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대중적 인지도를 더 끌었던 점도 분명히 있고요. 정치인으로서 그건 뭐 당연히 장점이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외모적으로 풍기는 어떤 그런 뭐 친근함 그런 것과 달리 정통 운동권 출신입니다. 예, 그 안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주류 운동권 출신이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통 운동권 출신이란 말에 너무 많은 게 담긴 게 아닙니까? 너무 많은 게 담겼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엔 누구 차례죠? 네. 제가 보니까 주요 정당의 후보는
그러니까 나름 경선을 치르고 어떤 과정을 절차를 거친 정당 후보는 뭐 거의 다룬 것 같고요. 나머지 후보 중에 좀 의미 있는 후보를 네. 묶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기타 또는 한편 네. 등에 해당하는 이제 후보들이죠. 아. 예. 드디어 허경영 후보가 나온 거. 빠밤 한번 했죠. 예, 최근 제 딸이 엊그저께 허경영 후보 그 캠프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녹음된 전화기는 한데 네. 그렇죠. 투표권도 없는 중학교 2학년인데 네.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하길래 내가 그럼 너 이 전화 받고 나서 대선 후보 아는 사람 누구 있느냐 하니까는 허경영 후보하고 한 명 더 그러니까 2명 얘기하더라고요. 야, 앞으로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분발할 수 있도록 허경영 후보 빼고 나머지 한 명 이름을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는데 네. 네. 어쨌든 허경영 후보도 이제 이 일을 계기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본인이 네. 예. 허경영입니다 하는데 제가 끊긴 끊었어요. 근데 네. 제일 처음에 벌써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어, 이름은 어차피 듣고 끊게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지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안 들어도 된다. 그런가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제가 15살, 16살 때쯤에 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네, 친구랑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네.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어, 이런 선거운동 비슷한 걸 하시는데 네. 명함을 주고 가는데 허경영 이제 공약이 적혀 있는 명함인 거예요. 아, 저도 이제 중학생 때 그걸 받고 자라서 이제 맞습니다. 이게- 익숙하잖아요. 이게 네. 참 그게 뭐냐면 투표권은 없지만 중학교 때 이렇게 각인되는 게 익숙 깊어요. 저도 제 중학교 때 그 김영삼 40년 전 얘기. 김영삼 그 후보의 그 군정동식하고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손가락 영삼 이래 네. 하는 거 그거 막 노래 흥흥 따라가면서 부르고 했지만 그게 참 아주 깊게 인식이 많이 됩니다. 뭐 아무튼 오늘이 김영삼 대통령 서거 6주기입니다. 아, 예. 또 이런 또 예.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맥도날드 해피밀 같은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저기 원래 이거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은 예. 이제 다음 편이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기타 한 편 등등 편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저는 김현수였습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